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과의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나무과의 식물들의 열매를 우리들은 도토리라고 하죠. 도토리가 열리게 되는데 요 상수리 나무의 도토리가 열매가 아주 크죠. 다른 도토리들에 비해서 상수리 나무의 도토리는 열매 크기가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상수리 나무보다가 더 클 수도 있고 상수리 나무의 열매만큼 크기가 같이 커다란 나무가 굴참나무와 정릉참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세 나무가 잎의 모양이나 나무의 모양이 거의 똑같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 모양도 거의 똑같고 열매 크기도 크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세 나무는 또 다른 열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른 참나무 종류들의 도토리들은 꽃이 봄에 피면은 봄에 핀 꽃에서 열매가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열매가 도토리가 다 익게 되는 것이 다른 참나무 종류들인데 반해서 오늘 공부하는 상수리 나무나 굴참나무나 정릉참나무 요 세 나무의 도토리들은 원래 꽃이 핀 꽃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는 이듬해 내년에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가 있고 도토리가 굵어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와 굴참나무와 정릉참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이죠.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는 봄에 잎이 돋을 때 연한 초록색의 아름다운 잎 때문에 사람들이 와, 잎이 참 새로 돋는 잎이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름이 되면은 이 잎이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그늘이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서 상수리 나무의 그늘, 이 그늘에 가면은 정말 시원하죠. 시원한데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상수리 나무인데,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드는데 단풍의 색깔이 이렇게 정말 황금빛입니다. 멀리서 보면 샛노란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봄, 여름, 가을 아주 인기가 좋고 보기도 좋고 아주 훌륭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인데, 여기에서 또 여름에서부터 가을이 무렵이 되면은 도토리가 열리는데, 이 도토리마저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게 도토리의 열매가 마치 밤처럼 생겼죠. 밤처럼 생겼는데 크기도 큽니다. 크기도 크고 도토리 중에서는 크기가 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굴참나무나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가 아주 크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도토리를 가지고 묵을 쓰면 아주 맛이 좋죠. 맛이 좋아서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님께서 피난을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가는데 저기 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의주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나오는 이 도토리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토리를 가지고 이 묵을 써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많이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도토리다. 그래서 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요 상자는 바로 여기 수리는 수라상, 해서 상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요 도토리가 아주 맛이 좋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겨울에도 이 나무 참 볼품이 멋집니다. 멋져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 나무가 우람하게 생겼죠. 나무가 우람하게 생겼는데 나무의 키가 25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의 키도 커다란 나무가
보면 줄기도 튼튼하고 잘 올라가는데 가지를 뻗는 모습을 보면 와, 활기 넘치고 기운이 넘치면서 아주 우람한 형태의 나무 수형, 나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 나무는 늠름한 모습이 마치 장군 같은 기품을 풍기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이거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떡갈나무 아니고 굴참나무. 굴참나무하고 잎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죠. 굴참나무의 잎하고 이렇게 보면 굴참나무의 잎은 이렇게 타원형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잎을 우리들은 길 둥근꼴 장타원형이라고 하죠. 장타원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타자가 왜 두 개가 들어갔지? 우리 이 책을 만드는데 이런 오타가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오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 둥근꼴 장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굴참나무. 여기 줄기가 코르크질이 아주 발달을 해서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한 굴참나무. 굴핏집의 지붕을 얻는 굴참나무는 잎이 장타원형이다. 이런 장타원형인데, 여기에 비해서 상수리 나무는 잎의 끝이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이렇게 길게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바속골,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속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두 나무는 잎의 모양으로 대충 구별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를 보면 이 밤나무는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요거 굴참나무나 상수리의 잎의 중간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밤나무의 잎만 가지고는 밤나무인지 굴참나무인지 상수리나무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잎이 이렇게 있는 조금 꽃이 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밤송이가 열리면 밤나무고, 밤송이가 열려서 속에 밤이 들어있으면 밤나무고, 거기에 비해서 열매 모양이 이렇게 가시가 아닌 이러한 이 인편이라고 하죠. 이런 인편, 비늘조각이라고, 우리말로 비늘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는 것이, 밤나무는 여기 가시로 아주 뾰족뾰족한 데 비해서 이렇게 인편은 약간 무딘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비늘조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굴참나무이고, 여기 굴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린다. 조금 전에 밤나무는 밤이 열렸고 도토리가 열린다 하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상수리나무도 마찬가지로 굴참나무와 거의 비슷한 열매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뒷면을 보고서 이 세 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상수리나무의 잎의 뒷면은 이렇게 보면은 갈색이 돌고 있죠. 갈색이 돈다 하는 것은 요 잎의 뒷면에 갈색 털이 잔뜩 많이 있다. 그래서 촘촘하게 갈색 털이 많아서 잎의 뒷면이 갈색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굴참나무는 잎의 뒷면이 흰색이다. 흰색이라서 회백색을 띠고 있는데 털의 색깔이 회백색이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털은 별 모양의 털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성모, 별성자를 쓴 성모라고 하는 이러한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이 있기 때문에 잎의 뒷면의 색깔이 흰색이다 하는 것이, 흰색인 것이 굴참나무고 갈색인 것이 상수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의 잎의 뒷면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인데 톱니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톱니의 모양이 서로 달라져서 톱니가 이렇게 가서 꼬부라져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요 안쪽으로, 잎 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고, 요 색깔이 초록색이다.
초록색이고 불투명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꼬부라진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내곡거치라고 합니다. 내곡거치, 안으로 굽는 톱니다 그런 뜻이고, 이런 초록색의 불투명한 초록색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밤이죠.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굴참나무의 톱니를 보면 이렇게 바늘처럼 예리한 톱니가 있다. 바늘 모양의 예리한 톱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톱니는 투명합니다. 투명해서 여기 상수리 나무를 보면 뚜렷하게 그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바늘처럼 예리한 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가 투명합니다. 투명하다고 하는 이러한 투명한 형태의 바늘 모양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와 굴참나무는 그러한 똑같은 바늘 모양의 투명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밤나무는 톱니의 끝이 꼬부라져서 안으로 꼬부라지는 내곡꽃이면서 투명하지 않고 초록색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세 나무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당연히 밤송이 못 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렇게 가시가 잔뜩 날카롭고 뾰족하고 찔리게 되는 이 가시 속에 이렇게 밤이 3개, 보통 이렇게 3개 정도의 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굴참나무는 그 껍데기를 우리들은 깍정이라고 하죠. 깍정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각두라고 하는데, 요 각두, 깍정이에 붙어 있는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들이 좀 무디고 좀 부드럽죠. 부드럽고 무디어서 사람 살갗에 찔리지 않는 이러한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늘 조각이 요 열매 깍정이에 반을 잘라서 반 아래쪽은 이렇게 뒤로 뒤집혀지고 반 위쪽은 위로 고추선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굴참나무죠. 굴참나무인데, 상수리 나무는 거기에 비해서 이 깍정이에 달려있는 각두라고 하는 깍정이에 달려있는 요 바깥쪽에 깍정이에 달려있는 요 인편 비늘 조각들이 모두 다 뒤로 젖혀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가 도토리의 모양이 밤하고 거의 비슷하죠. 밤하고 비슷한데 길이가 지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름이 2cm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2cm 정도 큰데, 제가 2cm 정도 큰가 하고 자로 재봤더니 이렇게 17mm가 나왔는데, 하여튼 크긴 큽니다. 다른 도토리 종류들에 비해서 도토리 크기가 큰 것이 요게 상수리 나무인데, 굴참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참나무도 보면 굴참나무도 열매 지름이 2cm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정말로 2cm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도토리 종류 중에서는 요 굴참나무의 열매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가 그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굴참나무의 도토리는 보면은 거의 동그란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인데 여기에 반해서 상수리 나무는 약간 납작한 밤처럼 생긴 약간 찌그러진 위아래가 찌그러진 이러한 편구형이라고 하죠. 편구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찌그러진 공 모양이다. 찌그러진 공 모양의 이러한 형태의 도토리를 맺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각두라고 했고, 여기에 이것을 비늘 조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정능 참나무, 기왕 열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열매에서 보면은 졸참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졸참나무의 열매는 보면은 열매 모양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서 조금 전에 상수리 나무나 굴참나무는
공 모양이었거나 아니면은 찌그러진 공 모양으로 마치 밤처럼 생겼었는데 반해서 요 열매는 보면은 길다란 바속골, 길다란 이런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길다란 타원형으로 졸참나무의 열매는 열매가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달려있는 조금 전에 바늘처럼 생겼던 밤나무의 바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가시는 여기 졸참나무에서는 이렇게 비늘 조각이 이렇게 납작하면서 바속골이다, 피치명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것을 우리들은 깍정이라고 합니다. 깍정이라고 하고 요거를 각두라고 하는데, 요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을 깍정이 각두라고 하는데, 요 깍정이 각두가 정능참나무나 정능참나무는 아직 들어가면 안 되죠. 상수리 나무에서는 이렇게 깍정이가 이렇게 돼서 깍정이에 붙어 있는 비늘 조각이 젖혀진다 하는 이런 특징과, 그리고 굴참나무는 위아래로 방향을 두 종류로 갈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고추소는 비늘 조각이 있고, 또 아래로 뒤집어져서 뒤로 젖혀지는 비늘 조각이 있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수리 나무의 잎하고 굴참나무의 잎의 중간 정도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요 굴참나무는 장타원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장타원형으로 긴 길둥근꼴의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굴참나무이고, 또 상수리 나무는 피침형이라고 했죠. 피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속골, 우리말로는 바속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송곳의 끝처럼 길게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 이 상수리 나무와 굴참나무의 두 잎을 합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정능참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가 있습니다. 요 정능참나무는 우리 북한산,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북한산에 바로 정능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 해서 정능참나무라고 하는데, 잎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이렇게 같은 가지에 요게 아래쪽에 잎은 굴참나무하고 똑같은 잎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쪽에 보면 또 끝이 길게 뾰족한 이러한 상수리 나무 같은 잎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굴참나무의 긴 타원형, 장타원형 형태의 굴참나무의 잎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길게 뾰족해서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하게 날카로워지는 상수리 나무의 잎 같은 것을 한 가지에 같이 달고 있는 이러한 나무를 학자들은 정능참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정능참나무를 뜻밖에도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정능참나무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질 못해서 오늘 제가 이 사진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공개를 해서 잎을 보고서 굴참나무 같은 장타원형의 잎과 또 상수리 나무의 잎과 같은 길게 뾰족해지는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바속골의 잎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무를 정능참나무라고 한다. 그래서 열매 모양을 보면 요거 상수리 나무의 열매하고 거의 같습니다. 상수리 열매 모양하고 같고, 열매 깍정이에 붙어 있는 요 비늘 조각 인편들은 굴참나무의 인편하고 굴참나무의 비늘 조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요 비늘 조각은 뒤로 젖혀지게 되고, 위쪽에 있는 비늘 조각은 치솟아서 고치선다 하는 이런 특징은 굴참나무의 모양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굴참나무하고 같고, 또 잎에서도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요 톱니의 모양도 밤나무하고 다른 것은 굴참나무나 상수리나무나 같은데, 요 잎가에 바늘처럼 예리하게 뾰족한 이러한 투명한
투명한 톱니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나 정능참나무나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이 정능참나무는 바로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의 잡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가 둘이 교잡을 해서 자연 교잡을 해서 두 나무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능참나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정능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떡속소리 나무는 보면은 열매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죠. 타원형, 긴 타원형, 장타원형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의 열매는 바로 졸참나무. 이 졸참나무가 장타원형, 긴 타원형 형태의 긴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긴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졸참나무였죠. 그래서 졸참나무처럼 열매가 생겼는데 문제는 졸참나무의 요 각두라고 하는 깍정이에 붙어 있는 비늘 조각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긴 바속골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납작한 비늘 조각 인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졸참나무인데, 요 떡속소리 나무는 그 인편의 모양이 마치 상수리 나무나 떡갈나무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비늘 조각은 떡갈나무의 비늘 조각하고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를 바로 우리들은 떡속소리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속소리 나무의 비늘 조각을 보면 이렇게 위쪽에는 떡갈나무의 인편의 형태하고 비슷한 이러한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졸참나무의 인편 비늘 조각과 비슷한 이러한 형태의 두 개가 섞여 있는 이러한 떡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중간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떡속소리 나무인데, 문제는 이 떡속소리 나무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떡갈나무와 졸참나무들이 두 나무가 서로 자연 교잡을 해서 만들어진 잡종이 바로 떡속소리 나무이고, 떡속소리 나무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떡속소리 나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나무가 바로 떡속소리 나무이고, 그리고 정능참나무도 많이 보이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가슴 아픈 나무가 바로 정능참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